앞서 홍준표 대표 미국에 지금 이틀 동안 갔다가 오늘 아까 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예, 공항에 가기 전에 가면서 그런 얘기했죠. 서청원 의원을 향해 비판하면서 깜냥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정치를 잘못 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 공항에 들어와서는 뭐냐면은 팔선이면서 후배를 협박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도 좀 관련 자료 얘기를 홍준표 지금 대표 관련 자료 얘기를 지적을 했더니 이용주도 천벌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공항에 들어와서 얘기를 했네요. 예, 관련 자료를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6년간 박근혜 전 대통령 및 팔아서 호가 호위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려면 탄핵을 막았어야 됩니다. 탄핵 때는 숨어 있다가 자기 자신의 문제가 걸리니 이제서 나와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좀 비겁합니다. 그 양반 내일 모레 온다니까 내일 모레 온다면 어차피 제가 한번 정확한 입장을 팩트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준표 대표 가서 지금 뭐 또 지난번 얘기했던 전술핵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막상 매티스 국방장관은 한국에 와 있어요. 며칠 뒤면은 또 트럼프도 11월 7일, 8일 한국에서 또 정상회담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갔던 효과가 어쨌나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는 미국 방문 자체보다는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간에 이런 뭐 주고받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기환 의원. 정치가 무엇으로 자라는가?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통해서 아마 영양분을 저는 공급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어떤 정치적 행위라도 피상적으로 잘라서 보면 무엇이 맞는지 헷갈릴 때가 많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저런 모습은 국민들의 지지와 양분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내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지만 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홍준표 대표의 저런 노력 또는 의지가 실제로 자유한국당 내에서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당내 정치적인 입지를 놓고 싸움하는 싸움일 뿐이지 국민들을 상대로 누가 더 설득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임으로 스스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전술핵 배치 주장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의견의 다양성 측면에서 존중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국내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논쟁하고 야당으로서 여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되는데 거기 가서 갑작스럽게 대한민국이 종북 좌파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어지고 있다는 이런 불필요한 발언을 함으로써 오히려 본인이 갖고 있는 진정성이 폄훼되는 거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 지금 돌아와서 정말 진실 규명이 뭔지를 한번 따져볼 만한 것도 네. 일방적으로 서청원 의원이 정말 깜냥도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과연 당내에서 자신의 지지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친박도 없지만 오히려 친홍도 없다. 우리는 그냥 비박, 비홍이다. 이런 얘기가 왜 네. 나오는지를 스스로 좀 자문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깜냥 얘기 나오는데 깜냥도 안 된다. 그 얘기는 아까 제가 소개할 때 나가면서 했다고 했었는데 나가면서 했던 게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기자들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아까 지금 이용주 의원 천벌받을 거란 얘기라든가 또 후배를 협박한다고 하는 서청원 의원을 향해서 한 내용은 사실상 고 성완종 씨 관련 재판 지금 대법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 이런 것이 변수가 되는 문제인데 전혁진 변호사. 네네. 혹시 대법에서의 재판 일정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정치적인 사안 이전에 대법 결정에 의해서 먼저 상황이 정의될 소지도 있어 보이니까요. 네, 그 부분은 제가 그 사건 번호를 알아가지고 좀 했으면 좀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선거 사건이니까 아마 그렇게 원래 대법원은 그
굉장히 판결이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래도 그 조만간 판결이 나올 것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바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거든요, 대법원은. 야, 그런데 저 잠깐요. 화면에 그 홍준표 대표가 아무리 서로 붙고 있지만은 자기 한참 선배한테 정치를 더럽게 배워서 수준 낮은 협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네요, 정말로.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는 홍 대표가 저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아마 굉장히 심적으로 쫓기고 있다, 압박을 네. 받고 있다,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게 사실심이 아니고 이제 법률심인 대법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 새로운 증거가 나와도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이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예. 사실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데 1, 2심이 서로 교차가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은 상고 이유에 대해서 한정을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냥 무턱대고 다 상고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재심에 해당하는 정도 사유까지 될 만한 예.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정치적으로 타격은 있겠지만 판결이 번복될까 하는 그런 의문점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이제 일단 여기 우리 6 패널 중에서 변호사니까 질문하기로 했었는데 가끔 여기 뭐 변호사들 한 2분씩 참석하더라도 서로 의견도 엇갈리고 또 예측도 가끔 다르기도 하니까요. 한 참고 의견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김현 대변인, 네. 상대 정당인데 이런 장면 보면은 뭐 꼭 상대 정당뿐만 우리 정치 전반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이게 친박과 이제 홍준표 대표 간의 그 결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투.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탈당 문제가 지금 3월 10일 날 파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나고 3월 31일 날 구속되고 나서 지금 7개월째 이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자유한국당의 윤리위원회 규정 21조 3항을 보면 네. 윤리의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 없이 바로 제명 처분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친박에서는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 의결 후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는 대목을 들어서 최고위 의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또 다시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회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탈당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네. 그런 이제 정략적인 건데, 앞서 얘기했지만 차명진 의원은 그러니까 지난해의 국정농단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진지한 사과와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자유한국당이 진지한 사과와 반성을 한다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아마 본질적으로 그 이제 바로미터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문제를 갖고 여전히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진정한 사과나 반성이 안 돼 있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보여주는 이런 그 친박계의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의 이런 소위 이제 진박, 예. 친박 이런 분들이 호가호의를 했고 정말 책임지는 자세를 갖는다라면은, 물론 뭐 한 번 징계를 받았다가 사면이 됐기 때문에 또다시 징계하는 것이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예. 진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국정농단의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면 그 당에서 물러나 주는 것도 예. 사과의 한 방식인데, 국민들이 볼 때는 매우 좀 그러니까 답답하고 상황에 대해서 정말 그 자유한국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실제로 예.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 지금 조금 전에 뭐 김현 대변인 지적했다시피 당사자들은 특히 서청원, 최경환 의원 두 사람은 이미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사면 조치를 했던 것인데 다시 또 하는 것은 일사부절에 맞지 않는다라고 항변하면서 지금 역공을 취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탄핵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겠다는 명분으로 얘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라든가 친박 문제, 과연 청산 탈당, 출당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쉽지 않은 갈등이 계속 증폭될 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차지원 교수.
예, 저는 뭐 지금 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서청원 의원을 비롯한 뭐 친박계와의 그 갈등은 좀 세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어제 그 미국 현지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에 대한 깜냥도 안 된다. 뭐 정치를 더럽게 배워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수나전 협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저는 홍준표 대표가 이런 이 말의 그 품격 이런 걸 측면에서 따지고 본다면 수준조차도 지금 이를 가늠할 수 없는 거의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 아니냐. 예. 그것이 이러한 것이 자신이 지금 진정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지금 가리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지지층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억하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좀 이렇게 정치적 공방을 하더라도 품위를 좀 지키면서 금도를 지키면서 좀 이렇게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지울 수 없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태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을 비롯한 뭐 자유한국당이나 정치적인 반성이라는 차원에서 과연 진행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자기 반성이었다고 한다면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옹호하던 그런 모습을 가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예. 결국은 지금 이 친박계에서 주장하듯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일종의 당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진실 공방, 지금 이 가히 녹취록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홍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신 있는 모양입니다. 녹취록을 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 홍준표 대표를 지금 협박 정언을 번복해달라고 주장했던 진짜 사실이라고 한다면 서청원 의원이 이걸 공개를 해야죠. 그리고 또 국민의당이 이것을 만약에 입수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런 저울질을 할 것이 아니라 이건 국민 앞에 당당히 공개해야 된다고. 예. 차명진 전 의원은 다른 사람도 남의 일이 아니겠지만 특별하게 또 남의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얘기가 막 번져나가는데 현재 홍준표 대표의 방미와 귀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이제 먼저 제기를 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배지 한미 동맹 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홍준표 그렇죠. 대표가. 그거부터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거 하고 싶었죠? 아니 그거보다는 이제 처음에 애국 방미 하러 갔는데 돌아올 때는 애매 귀국이 된 것 같아요. 애국 방미는 뭐냐? 가실 때 분명히 탁 소위 말하면 친박 인사들 다 정리하고 갈 것 같았죠. 그런데 좀 이게 뜻대로 안 돼가지고 올 때 보면 상당히 늪에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됐고 또 전술핵도 가서 미국으로부터 배치해주겠다라고 답을 얻을 것 같이 그렇게 갔는데 상당히 이제 아마 미국 사람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 곤란함을 한 답변들을 들었을 거예요. 미국은 자신들이 전략 무기에 대해서 절대 자기들이 우방한테도 쉽게 주지 않거든요, 원래. 예, 그걸 아마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애국 방미하러 가서 애매 귀국하셨다. 이게 이제 저의 평가고. 그다음에 이제 친박 및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과 관련해서는 차 의원은 좀 비판적으로 지적해 왔었죠. 그거 할 필요 있느냐라는 얘기였죠. 저는 친박 좌장들은 알아서 나가셔야 되고 의원직도 놔야 된다 그런 얘기. 의원직도 그만두시고. 근데 안 하는데 어떻게 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리가 좀 1심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고 그 와중에 생기는 현재 신상털기 문제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누구 신상털기요? 지금 홍준표 대표하고 주로 홍준표 대표 신상털기가 되잖아요. 지금 이제 성완종 씨 사건하고 관련해서. 털 게 많이 있나 보죠.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심 아마 재판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분들이 여기 없을 거예요. 저는 관심 있어서 봤어요. 근데 그때 윤모 씨가 1심 때하고 2심 때하고 사실은 증언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많이. 그리고 홍준표 대표의 변호사한테 상당히 몰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2심에서 무죄를 때린 거고 아마 제가 볼 때 이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대법원에서도 2심의 판결을 존중할 거다. 제가 볼 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거는 팩트에 관한 거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의 어떤 가치관에 관한 판단이 아니고 팩트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일단 팩트에 대한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장혁진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사실 관련해 가지고 대법에 뒤집혀질 가능성이 좀 약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런 그 근거 관련해서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면 아무래도 그 법리 관련 법률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던데요. 지금 홍준표 대표 관련 자료를 조금 더 보고 김광덕 부장 얘기를 듣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녹취록인지 한번 내보시죠. 내가 9월 3일 날 서청원 의원님하고 식사를 할 때 1시간 반 동안 내가 듣기만 했어요. 근데 그 듣는 도중에 얼핏 그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날 느꼈어요. 이런 사람하고 정치 같이 하기는 어렵다. 어떻게 그래 유치한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8선이나 되신 분이 새까만 후배한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협박이나 하고 그 해볼 대로 해보라고 했어요. 사실 뭐 국감 도중에 이런 군사작전 하듯이 그런 처분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지금 정치 도의상으로나 또 절차적 정당성 이런 부분들이 저는 결여됐다고 보기 때문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정치 윤리나 도의적 걸 떠나서 공당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군일사 부질의 원칙에도 안 맞는 것이고 무슨 코미디 같은 경우 아니냐. 네, 뭐 아까 얘기했던 일사부열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그 대한애국당의 어느 분은 그냥 나와서 대한애국당 같이 하자. 그래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사상에 충실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요. 네, 김광덕 부장. 네, 아까 홍준표 대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제 귀국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격하게 서청원 전 대표라든가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근데 과거에도 보면 홍준표 대표를 취재해 보면 남들이 자기를 비판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 사석에서 이런 자리에서 굉장히 격하게 막 반박을 해요, 보면은. 근데 오늘 그거에 비하면 좀 점잖은 것 같아요. 아, 오늘 점잖다 오히려? 네, 그거에, 근데 이제 그게 언론에 다 보도가 안 돼서 그런데 예. 제가 취재할 경험으로 보면은. 근데 이 홍준표 대표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친박 청산 이 작업은 나름의 뭐 명분은 있습니다. 명분이 있고 또 이거는 이제 보수 통합을 위한 것도 있고 또 본인의 또 이 장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런 측면이 있는데 요즘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 굉장히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두 가지 점에서. 홍준표 대표가? 네, 두 가지 점에서 맞을 가능성이 있어서 아까 막 말했지만 대법원 재판건이 아까 이제 정 변호사님께서는 뒤집어질 가능성은 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성이 제가 많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뒤집어질 가능성이 좀 있으면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조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심에서 비록 무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인데 지금 정권 교체가 된 데다가 대법관 구성이 조금씩 바뀌어가요. 그러다 보면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본인이 신경 쓰이는데 지금 이 서청원 전 대표의 다른 증언들이 나오면 그런 게 빌미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쓰일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은 자동으로 되는 거로 지금 알려졌었거든요, 처음에. 네. 근데 지금 최고위원회의 제가 최근까지 취재한 거를 보면 9명 중에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제명에 찬성하는 사람이 4명이고 네. 반대하는 사람이 현재까지 3명이고 두 사람이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데 네. 두 사람이 사실은 지금 친박 청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에요. 지금 그 흐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범도 친박이었잖아요. 두 사람이. 친박 편을 들어버리는 순간 그게 제동이 걸리게 되면 예. 진짜 홍준표 대표 자체 강하게 밀어붙였던 저게 만약에 흔들린다면 홍준표 대표 지위 자체가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최고위 거치기로 확정은 됐습니까? 원래 확정된 건 아닌데 처음에는 최고위를 당연히 거치는 것처럼 홍준표 대표 측에도 이야기가 거의 수용하는 듯 하다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거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당은 또 당정 다른 규정 아까 우리 김 대변인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거는 자동으로 제명된다는 그렇죠. 규정이 원래 하나 있고 당규에 따르면 또 이제 다른 아닙니다. 거에 보면 최고위원회의 아니에요? 최고위원회에 결정한다라는 이런 이중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박 전 대통령이가 최고위를 거치자라는 게 처음에는 거의 합의된 분위기였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홍준표 대표 측에서는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당원 당규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건데요. 윤리의 규정 제시 21조 네. 2항.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확정한다. 이거는 국민학생, 알겠습니다. 초등학생이 읽어도 이 절차가 아니요. 두 개를 거쳐야 사망이 된다. 있습니다. 사망. 그런데 다른 조문에는 근데 다른 조항은 그게 네, 다른 뭐냐면 조항은. 윤리위원회의 제명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거는. 윤리의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니, 윤리의 탈당 권유를 그러니까요, 지금. 그거는 받은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뭐 아니죠. 당 내부에서 따지시고요. 뭐 제가 봤던 대목 방금 그런 대목도 있고 엉터리 해석입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고 10일 지나고 나면 그럼 자동으로 고치세요 출장 이거를. 조치가 두 개가 되는 걸로. 충돌되니까 네, 그러면 하나를 없애면 돼요. 정리가 돼 있는 걸로. 온다니까 뇌물이 온다면 어차피 제가 한번 정확한 입장을 팩트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준표 대표 가서 지금 뭐 또 지난번 얘기했던 전술핵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막상 매티스 국방장관은 한국에 와 있어요. 며칠 뒤면은 또 트럼프도 11월 7일, 8일 한국에서 또 정상회담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갔던 효과가 어쨌나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는 미국 방문 자체보다는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간에 이런 뭐 주고받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기환 의원. 정치가 무엇으로 자라는가?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통해서 아마 영양분을 저는 공급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어떤 정치적 행위라도 피상적으로 잘라서 보면 무엇이 맞는지 헷갈릴 때가 많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저런 모습은 국민들의 지지와 양분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내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지만 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홍준표 대표의 저런 노력 또는 의지가 실제로 자유한국당 내에서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당내 정치적 판 지금 대법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 이런 것이 변수가 되는 문제인데 전혁진 변호사, 네네. 혹시 대법에서의 재판 일정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정치적인 사안 이전에 대법 결정에 의해서 먼저 상황이 정의될 소지도 있어 보이니까요. 네, 그 부분은 제가 그 사건 번호를 알아가지고 좀 했으면 좀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선거 사건이니까 아마 그렇게 원래 대법원은 그 굉장히 판결이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래도 그 조만간 판결이 나올 것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바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거든요, 대법원은. 그런데 저 잠깐요. 화면에 그 홍준표 대표가 아무리 서로 붙고 있지만은 자기 한참 선배한테 정치를 더럽게 배워서 수준 낮은 협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네요, 정말로.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는 홍 대표가 저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아마 굉장히 심적으로 쫓기고 있다, 압박을 네. 받고 있다,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게 사실심이 아니고 이제 법률심인 대법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 새로운 증거가 나와도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이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예. 사실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데 1, 2심이 서로 교차가 됐을 앞서 홍준표 대표 미국에 지금 이틀 동안 갔다가 오늘 아까 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예, 공항에 가기 전에 가면서 그런 얘기했죠. 서청원 의원을 향해 비판하면서 깜냥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정치를 잘못 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 공항에 들어와서는 뭐냐면은 팔선이면서 후배를 협박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도 좀 관련 자료 얘기를 홍준표 지금 대표 관련 자료 얘기를 지적을 했더니 이용주도 천벌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공항에 들어와서 얘기를 했네요. 예, 관련 자료를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6년간 박근혜 전 대통령 및 팔아서 호가호위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려면 탄핵을 막았어야 됩니다. 탄핵 때는
숨어 있다가 자기 자신의 문제가 걸리니 이제서 나와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좀 비겁합니다. 그 양반 내일 모레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은 상고 이유에 대해서 한정을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무턱대고 다 상고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재심에 해당하는 정도 사유까지 될 만한 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정치적으로 타격은 입겠지만 판결이 번복될까 하는 그런 의문점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이제 일단 여기 우리 6 패널 중에서 변호사니까 질문하기로 했었는데 가끔 여기 뭐 변호사들 한 2분씩 참석하더라도 서로 의견도 엇갈리고 또 예측도 가끔 다르기도 하니까요. 한 참고 의견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김현 대변인, 네. 상대 정당인데 이런 장면 보면은 뭐 꼭 상대 정당뿐만 우리 정치 전반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이게 친박과 이제 홍준표 대표 간의 그 결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투.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탈당 문제가 지금 3월 10일 날 파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나고 3월 31일 날 구속되고 나서 지금 7개월째 이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자유한국당의 윤리위원회 규정 21조 3항을 보면 네. 윤리의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 없이 입지를 놓고 싸움하는 싸움일 뿐이지 국민들을 상대로 누가 더 설득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임으로 스스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예. 거예요. 아하.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전술핵 배치 주장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의견의 다양성 측면에서 존중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국내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논쟁하고 야당으로서 여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되는데 거기 가서 갑작스럽게 대한민국이 종북 좌파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어지고 있다는 이런 불필요한 발언을 함으로써 오히려 본인이 갖고 있는 진정성이 폄훼되는 거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 지금 돌아와서 정말 진실규명이 뭔지를 한번 따져볼 만한 것도 예. 일방적으로 서청원 의원이 정말 깜냥도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과연 당내에서 자신의 지지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친박도 없지만 오히려 친홍도 없다. 우리는 그냥 비박, 비홍이다. 이런 얘기가 왜 네. 나오는지를 스스로 좀 자문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깜냥 얘기 나오는데 깜냥도 안 된다. 그 얘기는 아까 제가 소개할 때 나가면서 했다고 했었는데 나가면서 했던 게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기자들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아까 지금 이용주 의원 처벌받을 거란 얘기라든가 또 후배를 협박한다고 하는 서청원 의원을 향해서 한 내용은 사실상 고 성완종 씨 관련